네, 안녕하세요, 에브리온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김재경 투미 컨설팅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재경 소장입니다. 어떻게 재테크 주티 이런 거 이제 안 하시나요? 부동산 주치라고 부동산 주치, 하는데 그치. 네. 이제 그 얘기 했더니 욕을 오지게 그래서 네. 그냥 본업에 충실하게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 소개해야 되나 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좀 많이 급변해가지고 그 비싼 뉴타운도 시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재개발 지역에 탑 2가 있습니다. 네. 한남뉴타운과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약간 변수가 있기 예.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라고 보기 좀 어렵고 한남뉴타운에 먼저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1, 2, 3, 4, 5구역이 있는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차 신통기획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진도 10억이 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2구역부터 5구역까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2구역부터 5구역까지 가격대는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오. 근데 얼마나 떨어졌냐를 먼저 질문했잖아요. 예. 떨어진 데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3구역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한남뉴타운 3구역이 흔들리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전매 금지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전매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안 되고요. 네. 이게 투기거래 지구 대상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전매가 돼요. 오. 그렇기 때문에 떠오르는 재개발 지역들 봤을 때 어지간한 데는 다 전매가 될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예전에 사업시 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인데 근데 한남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전매가 안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되면 전매 금지가 걸리게 되면 이제 매도를 앞으로 못하게 되니까 그 전에 막 던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 3구역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이게 예전에 같이 갔었잖아요. 제가 그쵸. 정말 찌글찌글한 빌라가 20억이라는 그때 기준보다 훨씬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쵸. 단계 그때보다는 한정적이니까. 올랐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정고점 대비해서 좀 빠진 게 이게 얼마 빠졌냐? 25평형 기준으로는 5억이 밀렸고요. 33평 기준으로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더 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매매 금액으로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한남뉴타운 이제 25평 신청한 매물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이 그전엔 17억, 18억도 가던 애들이 5억 빠져서 12억, 13억으로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전체 금액이요? 아니면 초투예요? 매매 금액이. 전체 금액이요? 네, 매매 금액이 그렇고, 그럼 여기에 전세 해봤자 한 2억 정도 껴있고, 네. 대출이 많이는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지만 한 3억 정도 나오면 또 레버리지 내가 풀로 이렇게 했다 하면 5억 정도를 땡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2억, 13억짜리다. 그래서 5억 빼게 되면 잘하면 8억에서 9억 선으로도 한남뉴타운을 갈 수 있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물론 전체 조건은 25평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8억에서 9억으로 재개발 최상급지를 갈 수 있다? 이거에 꽂혀가지고 지금 한남뉴타운 25평이 막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다가 이것도 완전 초급 매물들 진짜 8억에 이제 근접한 8억 전후 있는 애들은 좀 거래되면서 지금 다시 한 9억대 가까이 지금 초기 투자금 필요한 상황으로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사실 한남뉴타운이 제일 싸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싸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그 투자 금액선에서 최상급지를 갈 수 있다고 돼버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기존에 12억, 13억도 호가 가던 애들이 이제 투자 금액 기준으로도 네. 그런 애들이 좀 빠져서 지금 8, 9억 선으로 갈 수 있는 매물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가연 뉴타운 8, 9억에 갈 것이냐? 그 돈으로 한남 뉴타운에 갈 것이냐? 라고 보면 한남을 가죠. 물론 평형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예. 여기 30평이고 여기 20평형.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 돈이면 되는데 한남은 여기서도 레버리지를 또 땡겨야 되지만 그렇죠. 근데 이 레버리지도 레버리지라고 안 보는 것 중 하나가 한남뉴타운이 조건이 되게 좋아요. 이제 한남상구역이 현대 DH로 됐거든요. 그렇죠. 여기 DH가 되면서 내건 조건 중 하나가 이주비를 LTV 100%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대로 이주비가 나온다는 건데, 아무리 25평 신청한 매물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로 많이들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빌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평가가 예를 들어 5억 5천이다. 나중에 이주비 이제 나오게 되면 오히려 5천만 원 다시 세이브네? 라고도 생각하는 거죠. 그냥 대출 다 상환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한남뉴타운들 많이 가는데,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앞서서 한남뉴타운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두 가지 있다는 이야기 네.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정비금지 시점이 다가오는 건데, 지금 조합에서는 뭐 말은 이제 뭐 1, 2월에는 임시관리처분 총회를 열 거라고 해요. 네. 이제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열게 되면 이제 내년 중순에는 관리처분인가 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급매물 나오는 부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25평이 특히 많이 밀렸어요. 그게 한남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 20평대 비율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야, 이게 뭐 30평대 이상은 내가 실소유자들도 있고 그냥 내가 입주하면 되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20평대는 아무래도 실거주자보다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게 뭐 급매물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40평대 이상의 대형 평수는 매물도 몇 개 없습니다. 가격도 별로 안 빠지고. 그게 지금 한남뉴타운 상황인데, 이렇게만 듣고 보면, 에이, 그래도 내가 원하는 평수 금액은 많이 안 빠졌어. 라고도 볼 수 있어도, 이게 그래도 저는 그런 표현들을 써요. 뱀의 머리보단 용의 꼬리가 낫다. 이 추가 분담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최종 금액인 거예요? 당연히 분담금을 더 납부해야 됩니다. 얼마 정도 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25평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조합 분양가가 10억 5천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20평대 신청한 빌라의 기본적인 감정평가 금액이 통상 한 5억 5천 정도라고 봤었을 때 5억 정도는 추후에 이제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분담금으로서. 그러면 근데 여기서도 또 이 5억은 내가 돈이 어딨어?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현대가 또 되게 이런 부분도 잘 해놨습니다. 또 해줍니까, 이것도? 네, 이제 우리가 중도금 대출을 우리가 보통 받을 때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움직여지는데 여기는 일명 빵빵 100입니다. 아, 계약금 0, 중도금 0, 잔금 100. 그러니까 뭐 중도금이 얼마든 간에 분담금에 대해서 뭐 내가 중간에 납부할 걱정 없이 입주 시점에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입주장 때 전세금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입주 지정 기간 통상 2달 주는데 이 2달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 못 맞추게 되면 연체 이자가 8%, 10%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연차 이자 낼 수는 없네. 그렇다 보니까 전세를 더 급급 전세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한남 3구역은 방지하겠다. 준공으로부터 1년 내에 잔금 완납하면 된다. 이런 조건들도 걸다 보니까 사실 뭐 현재 투자 금액만 어떻게든 맞출 수 있으면 입주까지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매가가 이제 17억, 18억 정도, 그죠? 분담금까지 고려하면. 근데 이 한남 3을 우리 반포에 있는 핵심지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약간 싸 보이는 효과가 좀 있는데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반포랑 비교하면 반포 분들이 많이 싫어하긴 하는데 예. 그래도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초부촌이죠. 그죠. 맞은편에 반포를 떠나서도 용산에서도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한남동 자체가 프리미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한남동 자체는 우리 여기 이태원동, 한남동 위쪽에 있는 재벌가 회장님들이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나인원 한남,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이런 쪽 한남동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 한남뉴타운에 있는 이 한남 3구역도 이제 한남동을 딱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정비가 되면 괜찮다. 그리고 또 옆쪽으로 동부이천동 같은 경우도 가격대들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사실 사방이 다 워낙 메인 지역이라서 여기 정비만 되면 사실 그 가치는 한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우리 지금 너무나 침체에 대해서 뭐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 것이냐 이 자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럼에도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투자를 하시면 약간 이런 마음을 하셔라. 그리고 이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몇 년간 좀 장기적 호흡으로 보셔라. 뭐 이런 조언의 말씀 좀 요약해서 부탁드릴게요. 사실 좀 어렵죠. 일단은 장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매수해라 말아라 얘기하기가 조금 저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상반기는 거의 확정적으로 더 안 좋을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뭐 실소유 목적이고 그냥 어차피 전월세 들어갈 바에 내가 뭐 어쨌든 매수를 하려고 한다 네. 라고 보면 그냥 급매물들을 잘 노려보셔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양도세 한시적 중과가 원래 2023년도 5월 9일까지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걸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네. 또 여전히 6월 1일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하려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시세가 쭉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확 떨어지는 초급매물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물건들을 잡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아파트를 잡긴 조금 어렵겠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분양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요즘 아무리 이제 뭐 마진폭이 없다라고 뭐 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잘 살펴보다 보면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2, 3억 싼 분양가도 있습니다. 근데 뭐 2, 3억 싼다 하더라도 좀 지나가다 보면 그거 다 반납할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입장이 다르죠. 내가 아파트를 샀다가 2, 3억 빠진다 생각하면 무조건 손실인데 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2, 3억 싸다라고 판단에 들어갔지만 얘도 주변 시세가 2, 3억 반납해도 나는 최소한 손해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를 받는다라는 목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랑 또 비슷한 맥락으로 입주권. 나는 리스크를 진짜 피하고 싶어. 안전마진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단 완공이 돼야 돼. 라고 하면 2주 철거 이후의 물건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도 나는 이제 리스크를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비 사업들을 한번 보는 거죠. 이제 마진폭이 우리가 뭐 재개발 지역이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주변 시세도 빠졌잖아 볼 수 있지만 재개발 지역이 더 빨리 많이 빠졌거든요. 이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되게 좋아진 지역들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예의주시하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PF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원래도 앞으로도 공급량이 없다, 공급 절벽이 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게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신규 PF 대출을 조금 허용해주고 일단 브릿지 대출로 있었던 시행사에 다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본 PF가 실행되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따지면 좀 꼬리 자르기로 가지는 것 같고 있었던 PF들은 어떻게든 마무리해 나가면서 움직여지게 되면 이제 진짜 절벽이 올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전장을 결국 복귀해 본다 했었을 때 전에도 막 정말 힘든 장이 있었었지만 그렇죠. 버텨 나갔을 때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가는 거는 신축 아파트. 여기서도 어디 신축인 게 중요한 게 서울. 핵심지.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가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장기로 보게 되면 지금이야 막연한 상기 신도시도 그때는 가시권이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조금 더 멀긴 했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경기권에 이제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었을 때 안 흔들릴 만한 옥석 가리기를 잘 해봐라 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재경 소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언제 들어도 이렇게 어떤 이 야성에서 활동하시는 재개발 찐 전문가의 그런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더 좋은 얘기 듣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